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은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장관들은 다 이제 일단 내정하겠다, 인선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송하는 오늘과 어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김영춘 이분들은 통과됐어요. 그냥 뭐 별 잡음 없이 청문회 끝나고 몇 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지금 그 도종환 후보하고 오늘 청문회 했던 김현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김부겸, 김영춘은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는 칭찬도 나왔어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이라고 하면 요구고 의원이라면 의원인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그 일정이에요. 첫 네. 외국 순방이죠. 근데 지금 야3당, 그러니까 원내 야3당은 강경화는 전체 반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다 반대. 요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거의 다 반대잖아요. 시작들 거. 애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었어. 그러니까 많이 참은 거야, 애들. 누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 걔가 똥을 참지.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요. 똥개들이 어린 아이들 똥이나 이렇게 잘 먹어요. 왜 제주도 똥든지 있는 것처럼 영양분 많대요. 그래서 똥개라고 한 거죠. 네, 그렇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원래 그런 성향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 쪽에서는 뭐 협치 안 할 거냐. 자기들 협치를 내세웠어요. 막 피켓 들고 지금 청문회 하면은 자기들 노트북 앞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 붙이고 있잖아요. 야당 무시. 그거 정말 그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야당이 여당만 하다 보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탄받는 거고 야당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여당만 지난 9년 동안 해보고 부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게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말을 붙이고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얼마나 났냐면 정말 그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새끼다. 저 새끼들. 지금 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내보내더라도 인준을 해주더라도 장관 후보들은 인준을 해주더라도 몇몇 타겟을 잡아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뭐 무슨 쟁점도 없었는데 피켓 붙이고 시위해. 대통령이 왔는데 건방진 새끼들 쳐다보지도 않아. 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가. 박근혜가 초대를 해도 갔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한번 가봐야 돼요. 왜 뿌리로 가봐야 되냐면은 협치란 말이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협치는 뭐냐면은 얘들 그냥 범죄자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범죄자. 그런데 여소야대 전국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이쪽에서 사실상 좀 덕담에 가까워. 너희들도 같이 할게? 라고 덕담에 가까운데 설사 거기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는다. 지들이 말하는 협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김상조를 임명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대상으로서 타협의 대상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찍설말 그냥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얘네들은 협치를 자기들이 그 주둥아리로 할 말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놓은 자기 범인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우리랑 협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개혁의 핵심 인물이에요.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철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대통령 정권에 의해서. 그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해봤더니 반전이었어. 오히려 미담만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김상조는 부적격인데 부적격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임명했다고? 그렇지. 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계속 단지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는 거냐. 저는 있잖아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보이콧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보 새끼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말 혼나야 돼요. 국민들한테 더 혼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 지키기 위해서 얘들은 보이콧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국회는 보이콧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선이 빠르게 끝나면요.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할까요? 인선 끝나면. 다음에 뭐 하죠? 적폐청산이잖아요. 이거는 ABC예요. 그다음에 4대강 조사 지시 내렸죠. 세월호 진실 특조위 다 밝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순실 재산 추적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종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지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죠? 핵심이. 그다음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얘들이 왜 보이콧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박근혜 형량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 이게 알아요. 얘네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야. 지금부터. 한 6개월 최대한 얘네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칠 때까지 인선을 안 하고 계속 미룰 거야. 무조건 싫다고 할 거라고. 무조건 아니다. 이 이유가 바로 제가 나열한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인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방선거 들어가면요. 무슨 소리인지 몇 개월 전에는 이 개혁 못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자유한국당은 뒤로 딜레이를 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나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암묵적 협상 테이블. 일리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4대강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최순실의 재산은 어디까지, 언론 계획은 어디까지, 재벌 계획은 어디까지, 세월호 진술은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박근혜 형량은 얼마를 매길 것이냐랑을 퉁쳐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이 새끼들이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뭐 박근혜 형량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로 간다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28일 날 강경화 후보자가 대통령하고 지금 동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협치 무시 뭐 불법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국회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을 거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데려다가 장관시켜달라고 하니까 착각을 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TV 중계도 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필수적인 건 뭐냐면은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렇게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청문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청문회 했더니 장관으로 적합하더라 안 하더라 이것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청문 보고서를 내서 반대를 하건 청문 보고서를 안 만들건 간에 장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부적격인 거야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에요. 네,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죠.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를 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지금 마치 얘네들은 불법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생중계와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놈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임명권자 대통령이 이 여론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임명 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여당만 해봐가지고 이 싸움의 기술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의혹만 계속 부풀렸지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떡이 없나 먹을 게 한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을 끌지를 못하고 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사실 지지자들은 동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박수치고 지지를 오히려 하고 올랐잖아요. 네. 80 몇 프로 떨어졌다가 88, 9%까지 지금 올라가 버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지금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명목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권 챙기기 제가 아까 나열했던 것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냥 보고서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런데 아예 안 해줘요. 안 해줘. 보고서도 안 해주고 아예 청문회장도 안 와버려. 그리고 난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쌓아놓은 똥 문재인 대통령이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네.
그러면 똥 같이 한번 치자라고 했으면 초대했으면 와서 인사도 하고 적당하게 인사청문회도 그러면 협상할 수 있어요. 우도 명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한 명만 떨어뜨려 주쇼. 뭐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런 것도 안 해. 무조건 반대. 얘들이 닭대가리라 그래요. 이건 조사버려야 됩니다. 닭대가리라 그래. 기억력 정말 꽝인 3초 이상 기억 못하는 촛불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던 이 시절이 벌써 몇 개월 지났다고 까먹은 거예요. 다시 모여서 정당 해산을 외쳐야겠네요. 그래서 청년들이 움직임이 있죠. 예, 청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지금 촛불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또 같이 기성세대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요. 아, 참, 난 이 추경 때 할 얘기 많은데 어쨌든 이 젊은이들의 촛불 시위를 우리 국민들이 기성세대들이 지켜보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개벌을 못 고칩니다, 이거. 뭐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뭐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는 하고 있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국, 미국, 필리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청문회를 도입을 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건데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전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낙마 비율은 2% 미만이니까 맞아요. 거의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거는 사전 검증이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6개월의 사전 검증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낙마 비율은 적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미국과 이제 비교를 잘 하셨는데 저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요.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본인이 고위직이 하고 싶으면 제발 불법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에리트라는 말은요. 미국에서 에리트라는 말은 법과 사회적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을 에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새끼, 돈 많이 번 새끼, 성공한 새끼를 에리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를 에리트라고 보지 않아요. 보편적 상식에 준하는 준법적 행동, 그다음에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수할 때 그럴 때만 에리트라고 불러주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올라가도 사상특 검증 이외에 몇 개 불법적인 건 빼고는 다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여야를 떠나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 PD도 반성을 하고 유당 취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준법 정신의 내가 그런 적 있나? 팀이성 이런 것을 좀 제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또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인력풀 제도가 가동돼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맞습니다. 하세요. 예. 내로남불은 이런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 청문회에 내놓고 그래서 정말 부적격으로 보이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역 기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아파트 취득세 탈루, 속도 위반, 과태료, 건강보험료 회피, 복지장학금 부당 수령 논란, 부동산 투기, 연구 영역 정관 내용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걸려 있어서 야당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막 이건 부적격하다고 또 여론조사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괜찮아. 맞아요. 자유한국당 정도에 비하면 정말 아주 거의 선비에 가까우신 분이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의 지지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말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자기들이 청문회를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청문회라는 거를 자기들이 먼저 했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 니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더니 정말 쓰레기 더미를 그냥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갖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 국민 여론을 어떻게 알아요? 투표해야 되나? 여론조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김상조건, 강경화건, 김희수건 괜찮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쪽에서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은 오늘이 15일이니까요. 1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든 장관들은 다 이제 일단 내정하겠다, 인선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방송하는 오늘과 어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김영춘 이분들은 통과됐어요. 그냥 뭐 별 잡음 없이
청문회 끝나고 몇 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지금 그 도종환 후보하고 오늘 청문회 했던 김현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김부겸, 김명춘은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 없는 칭찬도 후보라고 나왔어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이라고 하면 요구고 응원이라면 응원인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8일 날 를 해도 갔어. 아,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한번 가봐야 돼요. 왜 뿌리로 가봐야 되냐면은 협치란 말이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협치는 뭐냐면은 얘들 그냥 범죄자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범죄. 그런데 여소야대 전국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이쪽에서 사실상 좀 덕담에 가까워. 너희들도 같이 할게? 라고 덕담에 가까운데 설사 거기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는다. 지들이 말하는 협치.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김상조를 임명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대상으로서 타협의 대상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찍설말 그냥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얘네들은 협치를 자기들이 그 주둥아리로 할 말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놓은 자기 범인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우리랑 협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개혁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그 일정이에요. 첫 네. 외국 순방이죠. 근데 지금 야3당, 그러니까 원내 야3당은 강경화는 전체 반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다 반대. 요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거의 다 반대잖아요. 시작들고. 얘들은 이제 그걸로 끝이었어. 그러니까 많이 참은 거야, 애들. 누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 걔가 똥을 참지. 아,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요. 똥개들이 어린 아이들 똥이나 이렇게 잘 먹어요. 왜 제주도에 똥든지 있는 것처럼 영양분 많대요. 그래서 똥개라고 한 거죠. 네, 그렇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한 거예요. 원래 그런 성향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 쪽에서는 뭐 협치 안 할 거냐. 자기들 협치를 내세웠어요. 막 피켓 들고 지금 청문회 하면은 자기들 노트북 앞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 붙이고 있잖아요. 야당 무시. 아, 그거 정말 그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야당이 여당만 하다 보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탄받는 거고 야당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여당만 지난 9년 동안 해보고 부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게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말을 붙이고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얼마나 났냐면 정말 그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새끼다. 저 새끼들. 지금 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내보내더라도 아니 인준을 해주더라도 장관 후보들은 인준을 해주더라도 몇몇 타겟을 잡아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뭐 무슨 쟁점도 없었는데 피켓 붙이고 시위해. 대통령이 왔는데 건방진 새끼들 쳐다보지도 않아. 또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가. 박근혜가 핵심 인물이에요.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철학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대통령 정권에 의해서. 그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해봤더니 반전이었어. 오히려 미담만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김상중은 부적격인데 부적격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임명했다고? 그렇지. 아, 이거는 정권 바뀐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계속 단지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는 거냐. 저는 있잖아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보이콧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보 새끼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말 혼나야 돼요. 국민들한테 더 혼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의 종류를